한 살이 겨우 넘었는데 잘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죠. 점프, 달리기는 물론이고 서 있기도 힘들어 했어요. 안녕하세요. 외과 수의사 이종진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바로 수술대에 오른 라떼 이야기를 토대로 슬개골 탈구에 대해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떼는 말티푸인데요. 라떼가 처음 저한테 진료를 보러 왔을 때 보호자분이 하신 말씀은 걷기 불편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직 어려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셨다고. 근데 왼쪽 뒷다리를 들고 걷는 것을 보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딱히 다리에 무리 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 애기니까 다리가 문제가 있어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셨던 거죠. 그래도 라떼는 금방 온 편에 속하고요. 병원에서 다리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아이가 7살에서 8살이 될 때까지 아픈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건 라떼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일단 불편해 보이는 왼쪽 다리를 쫙 펴서 촬영했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슬개골과 대퇴골을 보는데요. 대퇴골이 약간 휘어져 보이긴 했지만 교정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면 뼈가 얼마나 휘어졌는지를 볼 때 ALDFA라는 각도를 측정을 하는데 정상 각도가 대략 94에서 96도 정도가 됩니다. 이 각도는 소형견, 대형견들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소형견은 115도가 넘어가면 뼈가 기형이 있기 때문에 기형 수술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라떼는 97.9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골반에 초점을 맞춰 또 다른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골반을 잘 찍기 위해서는 무릎을 약간 안쪽으로 돌려봐야 해서 돌렸더니 슬개골 탈구 3기였습니다. 이 자세로 찍었을 때 슬개골 탈구가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까 있던 이 동그라미가 고랑에서 벗어나 있죠? 사실 2, 3기 정도는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은 어렵고 신체 검사가 중요합니다. 슬개골이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들어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 슬개골 탈구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체 검사로는 슬개골 탈구 단계를 결정하고 엑스레이로는 슬개골 탈구로 인한 관절염이 발생했는지 뼈에 기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탈구도 내측 탈구와 외측 탈구가 있는데요. 내측으로 탈구가 되면 다리가 O 모양으로 휘고 외측으로 탈구가 된 경우에는 X 모양으로 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럼 아이들이 불편해서 다리를 아예 딛지 않으려고 하죠. 라떼는 내측 슬개골 탈구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거나 뼈에 기형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휘어 보이는 증상은 없었지만 산책이나 걸을 때 깽깽이를 한다거나 무릎을 깨물거나 무릎을 만질 때 굉장히 예민해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라떼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점프나 달리기는 다리가 정상일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불편했을 거고, 여기서 더 늦게 왔으면 계속 슬개골이 움직이면서 연골이 마모까지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겁니다. 라떼는 그나마 다행히 일찍 와서 연골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기들이 슬개골 탈구가 된 상태라고 보호자님께 말씀을 드리면 당황스러워 하세요. 예방접종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라거나 아직 애기인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라는 분도 있는데 슬개골 탈구는 선천적으로 다리 모양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탓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할 때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예방접종은 생후 4개월 정도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기본 골격 구조는 잡히지만 다 자란 게 아니라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진료할 때 무릎 관절을 손으로 만지면서 잘 빠지는지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보통 확인을 해주곤 합니다. 이때 4단계 정도의 심한 아이들은 뼈의 기형이 자라면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리더라도 바로 수술을 하게 되지만 보통은 2단계인 정도의 애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집에서 증상을 지켜보다가 뼈가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날 10달에서 1살이 될 때쯤 다시 체크를 하러 내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어린 경우 수술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수의사 분들도 있습니다. 애기들은 커야 하니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인데요. 골절의 기본 원칙들 중 하나가 성장판이 열려있는 환자에서 성장판을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마세요 이기 때문에 혹시나 성장판을 건드렸다가 나중에 뼈가 기형적으로 자란다거나 반대쪽 다리와의 길이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론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합병증이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런 경우의 애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드렸듯이 애기들 중에 슬개골 탈구가 4단계까지 간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안 하면 슬개골 탈구 방향으로 뼈가 아예 휘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주위 관절낭이나 근막을 잡아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1, 2단계로 슬개골 탈구를 낮출 수 있고 뼈 기형이 나중에 교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당장의 수술은 진짜 슬개골 탈구를 회복한다기보다는 뼈 기형이라는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잠깐의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판이 닫히면 2, 3단계 상태에서 다시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해서 1살도 안 된 애기들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1살이면 엄청 어린 건 아니에요. 슬개골 수술은 어릴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슬개골 탈구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2가지 수술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고랑의 깊이를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활차구 성형술, 두 번째로는 무릎 인대를 일자로 맞춰주는 경골조면 이식술입니다. 활차구 성형을 진행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고랑의 깊이인데요. 고랑이라는 게 뭐냐면 슬개골이 빠지지 않도록 딱 걸리게 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이 고랑이 충분히 깊으면 슬개골이 움직이면서 이 고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라떼처럼 선천적으로 이 뼈 모양이 안 좋은 애들은 어려도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슬개골이 자주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고랑이 닳기 시작하는데 그럼 고랑의 깊이를 만들어줄 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원래는 고랑의 모양이 살아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심하게 다르면 여기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막 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다가 뼈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사람처럼 강아지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약어로 PGR이라고 하는데 관절염이 너무 심한 애들은 수술을 해도 관절염은 낫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절염 부분을 잘라내고 인공관절로 대체를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경골조면 이식술입니다. 무릎 인대가 닿는 지점이 경골조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단해서 옮겨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아이들의 정강이 뼈고요. 노란색의 동그라미가 슬개골, 그리고 분홍색 화살표가 무릎 인대인데 여기서 무릎 인대의 축을 일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세모로 보이는 경골 조면을 잘라 중앙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그걸 경골 조면 이식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릎 인대에 축을 맞춰주면 뼈가 붙을 때까지 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보통 여기서 아이들마다 뼈 직경,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골할 부분, 핀의 직경, 핀의 각도 등의 계산을 잘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수술 전에 계획 후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라떼의 케이스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슬개골 탈구 수술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식으로 핀이 뼈를 잘 고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아까 나가있던 슬개골이 제대로 된 위치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실 진짜 우리 애기들한테 중요한 건 사진상으로 수술이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애들이 진짜 잘 걷냐 하는 것이거든요. 슬개골이 다시 탈구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 걸어서 수술하는 건데 당연히 이걸 가장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간혹가다 수술을 잘못하면 슬개골은 안 빠지는데 다리를 불편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애들의 재수술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관절을 보면 정상적인 관절에 비해 골증식이나 관절염이 훨씬 심해진 것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저희끼리 보면 헛웃음만 나와요. 그래서 슬개골 수술을 다시 해서 슬개골이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수술을 했는데도 잘 못 걷거나 하는 애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 가볍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수술이 끝나면 보통 2, 3일 정도 수액을 맞고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는 이유는 보통 수액을 맞으면서 그 부작용으로 체온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심박수 저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봐줘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통 수액 속도를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사실 수술이 끝났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수술 후 관리입니다. 한 달간은 산책이나 운동을 가능한 한 안 나가야 하고요. 점프는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미끄럼 방지 패드는 바닥에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슬개골 탈구 예방에 관한 영상은 이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아래 댓글에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